오늘은 교과서 177쪽 선생님과 결혼과 부모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성년기 때 처음에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가장 우리 외모가 골격적으로도 그렇고 외모가 가장 매력적이 된다고 그랬고 매력적이 되면서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서로 호감이 생기죠. 가장 예쁠 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선택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년기 때 인간관계가 가장 넓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동년배 관계가 중요했고 그 관계에서 우리 각각 나이대마다 발달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발달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 발달갑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는 고립된다고 했어요. 가장 성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친밀감이죠.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대인관계가 넓어지면서 우리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서 우리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결혼이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게 되면서 부모가 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을 전제로 하죠. 하지만 그 결혼 이상의 부모가 된다는 거는 그죠? 더 이상의 큰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죠. 그럼 어들이라는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겸 상담사거든요. 이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1년의 여가 과정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여가를 시키죠. 그죠? 여가를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가는 건 뭐죠? 이 배우자를 만나려고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 여가기에 어떠한 조건을 넣고 내가 미래에 만날 배우자는 어떤 상대가 될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어들이란 사람은 학자이고 선생님이 스턴버그의 삼원론, 지식의 삼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학자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이론들은 학문에 적합하다고 이미 공증됐죠. 공증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가지고 왔고 이 사람이 이론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여과시켰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상형이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론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공증됐죠. 아, 괜찮은 이론이야. 쓸만한 이론이야. 애들에게 이런 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고 가르쳐도 괜찮은 이론이라고 이미 학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책에 나왔겠죠. 그죠? 교과서에 수립됐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분명히 있어요. 이 학자의 이론이 정답일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디란 사람은 배우자의 선택 과정을 여과시켰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넣는데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근접성이에요. 근접성. 여기서 말한 근접성은 뭐죠? 지리적인 근접성이거든요. 자, 가까울수록 만남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과가 되겠죠. 자, 접근성. 예를 들면 나는 우장산이라는 곳에서 그 서울 화곡동 우장산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부산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만나기 힘들죠. 데이트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선택했을 때 내 배우자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 얘기거든요. 지리적인 거리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매력이죠. 이 사람이 넣은 매력은 뭐죠? 외모와 성격과 능력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대에게, 어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키가 커서, 잘생겨서, 성격이 좋아서,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분은 세 가지 조건을 매력이라고 넣었어요. 여러분은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너무 스마트하다든지, 스마트하다는 거는 좀 능력하고 좀 일맥상통한가요? 너무 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상대가 나한테 잘한다든지, 내 부모에게 잘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매력의 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선생님 사회적 배경 설명할 때 지난번에 무슨 설명을 했죠? 직업은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배경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회적 배경, 남자가 나이가 몇 살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배우자의 나이가 몇 살인가? 직업이 뭔가? 교육 수준이 어떠한가? 종교가 나랑 맞는지?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인종? 이런 거를 여과하게 넣어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은 절대 안 돼. 나보다 10살 연하도 안 돼. 나는 공무원을 좋아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싫어. 또 반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좋은데 공무원은 싫어. 이런 거. 나는 박사까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내 직업 남편으로 괜찮아. 아니야. 나는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은 부담스럽고 그냥 나는 한 초전문대 대학 정도만 나온 사람하고 만나야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만나는 사람이 불교야. 그럼 조금 어려워. 그러면 이 여가망에 걸려지지 않겠죠. 그다음에 인종. 백인과 황인은 괜찮아. 근데 나는 흑인종은 정말 안 돼. 그러면 이 여가에 걸려지지 않겠죠. 이렇게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어들이라는 사람이. 그죠? 의견의 일치입니다. 의견의 일치. 네 번째로 의견의 일치를 냈네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관과 가치관, 그리고 결혼관이 어떤지, 직업관이 어떤지, 나랑 취미가 유사한지를 집어넣어서 여과시켜 본 거예요. 그죠? 상호 보완성은 뭐죠? 상호 보완성은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성이거든요. 똑같아서는 안 돼. 서로가 갖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단점을 좀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게 괜찮다 그러면 여가에 걸러지겠죠. 근데 절대 안 돼. 나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나랑 너무 똑같다든지 이런 걸 넣네요. 이 사람이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상태죠. 심리적으로 두 남녀가 그 부모 밑에서 자랐죠. 그런 가정 환경에 자랐는데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죠? 할 수 있는지 그런 심리적으로 독립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준비는 뭐죠? 경제적으로 한 가장에 그리고 내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보살피고 교육하고 이럴 수 있는 내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현실적 준비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운 직업과 일맥상통하죠. 자, 이런 걸 다 넣었어요. 요가망에. 그래서 걸러졌어.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걸러졌어. 자, 사람을 배우자 선택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걸러냈더니 배우자로 괜찮겠어. 이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겠어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디란 사람이 이런 선택의 여가망 이론을 제시했죠. 결혼입니다. 자, 결혼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하죠. 여러분과 다른 남성을 만나서 두 사람 관계 시작하지만 처가와 시댁의 가족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처가는 뭐죠? 남자 기준에서 여자 집. 그죠? 시댁은 여자 기준으로 해서 남자 집이 되겠죠. 그런 관계가 다 형성이 된다. 그죠?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독립된 가정이 생겨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죠. 자녀가 생기면서 가정원은 확대되는 거죠. 그죠? 자, 결혼에는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 기능은 뭐죠? 여러분이 결혼하면 어떤 기능을 하죠? 결혼이라는 게 평생 내 편이 될 것 같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또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개인적인 기능이죠. 결혼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그럼 결혼의 사회적 기능은 뭐죠? 결혼의 사회적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종족 계승입니다. 자,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결혼을 많이 미루죠. 안 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회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노인 간호 배우면 이제 생산 연령층이 노인과 유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의 중심이 돼서 생산 연령이 국가의 중심이 돼서 각각의 사회 중요한 구성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가 주니까. 그럼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구성원들이 줄어버리면 어때요? 사회가 잘 통합되지 않겠죠.
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들이 많이 낳을수록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튼튼해지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 종족 계승입니다. 자, 결혼은 요즘 최근에는 경제적 불황이에요. 그죠? 평생 직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평생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직업이 없죠. 실업률이 높죠. 가치관도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연령이 적당한 연령이 차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만들어서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가치관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만 원이 뭐죠? 만 원? 만 원은 선생님처럼 나이가 많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늦게 하는 거죠. 꽉 차서 결혼하는 거죠. 비호는 뭐지?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결혼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산과 양육을 고려했을 때는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일찍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간호기초에 보면 또 모성간호에 들어가면 이제 35살이 되면 이제 노산이 들어가면서 아이의 기형아 검사를 해서 양수천자도 하고 그러거든요. 40세가 되면 양수천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자, 양수를 어때요? 양수에 차 있는 배 속 안에 우리가 양수가 차 있죠. 태반 안에 양수가 차 있는데 그거를 침습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빼서 검사를 하는 검사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산모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그죠? 그런 검사를 해야 돼요. 왜? 너무 늦은 결혼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많아지니까. 따라서 결혼은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진 않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해야 한다면 결혼 시기와 더불어서 자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올바른 사랑관, 그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죠? 결혼감. 나는 언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부부관계 확립에 대한 교육과 정체적 지지도 필요합니다. 정체적 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청년 실업이 높다면서요. 그죠? 최근 경제가 불황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집값이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죠? 그래도 수입은 없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니까 신혼부부한테만 유리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국가적으로 일찍 출생한 아이에게 자녀가 많은 아이에게 자녀 양육비를 부양한다든지 그런 국가적인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나의 배우자 선택 여가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재력, 외모, 취미를 넣었죠. 여러분은 배우자 선택 조건에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부모됨입니다. 부모됨이죠. 인생에서 자녀가 탄생하면 다른 삶의 전환점이 되겠죠. 그죠? 전환점이 되면서 친밀관계가 또다시 형성되겠죠. 부모가 되면서 기쁠 거예요. 기쁨과 동시에 부모가 되면서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갈등도 생길 겁니다. 부모가 되는 기쁨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를 성장시키면서 기쁨. 그 앞서 또 다른 친밀감의 대상이 생긴 거에 대한 기쁨. 그죠? 자신의 성공보다 자녀의 성공에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죠? 아이에게 자신의 있는 모든 물적 시간, 노력, 애정을 다 기꺼이 내주죠. 그죠? 그러면서 느끼는 기쁨들과 동시에 우리는 부모됨에 적응해야 합니다. 자, 물질적으로도 적응해야 되고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녀를 계속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의 발달 단계, 우리도 발달 단계가 있었죠. 신생아,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년기, 성인기, 앞으로 배울 노년기, 그죠? 중년기, 노년기가 남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발달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우리가 발달갑이 있었던 것처럼 점점 성장하면서 발달갑이 있을 거예요. 그 발달갑에 따른 발달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적응하게끔 어때?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부모됨의 적응 과정이 필요하죠. 자,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때요? 어린아이일 때는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화장실도 가줘야 되고, 그죠? 대변 보는 것도 다 도와줘야 되고, 심지어 학년 전기에는 책가방도 다 싸줘야 되죠. 자꾸 잘 못 챙기니까. 신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들이 커가면서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먹죠? 스스로 입죠? 그죠? 또 스스로 책도 다 싸가고, 시간 되면 학교도 출근하고, 그죠? 등교죠? 등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부모 되면 어때요? 신체적으로 지원은 줄어들었죠. 그죠? 그치만 어떤 지원이 늘었나요? 여러분의 입시라든지, 여러분의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여러분의 그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사춘기 시절을, 그때 어떤 정서적 지원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부모됨의 어려움은 뭐죠? 부모됨의 어려움은 첫 번째 그림 볼까요? 보호자 양육자입니다. 자, 엄마는 아이를 자꾸 보호하려 해. 아이들은 아빠는 양육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죠. 엄마는 자꾸 아이를 보살펴주고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려는 역할을 하지만 아빠는 예를 들면 어떻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엄마는 어떤 차원? 자꾸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차원. 그러면서 서로 역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엄마는 자꾸 격려하려고요. 잘한다. 아빠는 어떻게 해요? 훈육을 하려고 하죠. 가리키려고 하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 역할 갈등. 그죠? 상담자입니다. 자, 부모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내 자녀가 클수록 정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동반자의 역할도 하죠. 그러나 이 상담을 나 혼자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나보다 더 전문화되어 있고 더 많은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교육활동,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연계하는 게 중요하죠. 연계해서 키우라는 거죠. 자, 서로의 역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또 남녀가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커리를 쌓는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 그죠? 양육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면서 양육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온다면 거기 오는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결혼 기간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 결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성년기를 끝냈죠. 성년기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됐고 인지 변화가 어떻게 됐고 그 인지 변화에서 지적 변화 들어가면서 삼원론, 그죠? 스턴버그의 지식의 삼원론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서 나는 동료 관계, 그죠? 가장 인간관계가 넓어진다고 했고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내 발달 가업에는 친밀감이 있고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땐 고립된다고도 했고 우리는 인간 발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그죠? 어떤 조건에서 난 직업을 선택할 거지?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거지?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하면 언제쯤 할 것인가?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죠? 나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언제쯤 낳을 것인가?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 양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죠?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도 했어요. 자, 중단은 마무리할게요. 자, 개념만. 20대 초반에 신체적 수행이 최고에 달하게 되죠. 그죠? 성년이 되면 모든 신체 성장이 어떻게 되죠? 완성되죠. 자, 피부의 노화는 언제부터? 20대부터. 근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25에서 30살이다. 스탠버그는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용적 지능을 3원론으로 제시했죠. 스턴버그의 3원 지능론 중에서, 그죠? 우리 성년기에 가장 큰 지능, 창의적, 실용적 지능이 필요하더라. 성년기에 가장 중요시 되는 정서는 친밀감이다. 친밀감을
이룩하지 못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고립감이 생긴다. 스탄버그는 삼각형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그 사랑 중에서 열정 없이 친밀감과 헌실감 있는 사랑을 우애적 사랑이라고 했다. 자, 직업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 했죠. 직업은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 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고로 직업은 뭐가 중요하다? 적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시대는 없어졌다. 고로 우리는 평생 경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라고 했고, 어드리죠. 오늘 배운 어드리의 배우자의 선택의 여과망은 첫 번째, 접근성. 만나서 거리죠. 거리의 접근성. 그 다음 매력. 여러분은 어떤 매력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것게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매력,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배경. 얼마나 의견이 일치되는지, 상호 보완성.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죠? 경제적인 것, 또 뭐죠? 정서적인 것. 나는 내 부모의 밑에서 독립할, 정서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죠? 현실적으로 나는 경제적으로 부모 밑에서 독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여가망을 통해서 한번 걸러보세요. 여러분도 어드리가 제시하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시한 조건 한번 넣어보시고 여가망을 통과시켜보기. 그래서 나의 배우 어떤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관, 결혼관, 부부관계 확립이 되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결혼 준비 교육과 뭐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